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형 건설사 주택시장에 큰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금요일 건설주들이 시세를 준 이유로 구글 트렌드를 통해 건설주를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검색량이 연간 최고점을 가볍게 경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다는 시그널로 생각됩니다.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동안 대형 건설사 친화적인 시장 환경과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 환율이 코스피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내부적인 유동성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 이슈인데요.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토지보상금이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이 자금 규모가 무려 50조입니다. 2009년 말 마곡지구 토지보상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서브프라임의 데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고 부동산 시장도 좋지 못한 때여서 대부분 이 돈이 시중은행에 예금으로 흘러들어갔는데요. 현재 같은 저금리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대형 건설사 친화적인 정책 첫 번째, 저번에 말씀드렸던 증권사 PF 대출 규제입니다. 11월부터 당국이 증권사들의 PF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증권사의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이 정책으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자금 걱정 없이 사업을 맡길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선호 형상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책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기 신도시 발표 때 물량인 60만 호가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만 66만 5천 호가 풀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공공택지 분양을 통한 아파트 건설은 원래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택지 분양 방식이 추첨이었거든요. 뽑기요. 비상장 중소건설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계열사 쪼개기 등을 통해서 무더기로 추첨을 넣다 보니 이때까지 브랜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입을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 입찰 방식을 조용히 평가제에 의한 경쟁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사회적 기여와 주택 품질 등이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주택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로 진입할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초대형 시장으로요. 세 번째 정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건축 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건물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서울의 경우 1991년 이후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최근 서울시 의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서울 시내 15층 이하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 약 54만 동인데 이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이 46%로 약 23만 3천 동이고 향후 10년간 17만 5천 동이 추가로 재건축 연한이 넘어가서 10년 후에는 42만 2천 동이 재건축 가능한 건물로 바뀐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호가 아니라 동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다음은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를 파악한 세대수 합계입니다. 서울 전체로 약 24만 3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서울 전체로 하면 약 24만 3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일반 재개발을 진행하면 세대수가 1.5배 정도, 이번에 나온 공공재개발을 이용하면 2배 이상도 가능하게 되니 평균 2배 정도라고 치면 총 48만 세대, 서울 평균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억 정도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만으로 향후 10년간 480조, 연간 48조의 시장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대형 건설사들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건설사의 1년 매출액이 약 60조 정도 되는데요. 이는 해외를 포함한 수치라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몇 년간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이 시점에 나오는데요.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임대주택의 비중을 필수로 포함시켜 비중을 늘리는 대신에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층수 제한 등 용적률도 풀어줘서 세대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공공재개발인데 왜 대형 건설사들이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공공재개발의 시공사, 즉 건설사를 주민들이 선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만 하면 단지 이름에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이파크를 붙일 수 있는데 요즘같이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가치가 몇 억씩 차이 나게 되는 시점에는 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거의 가져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높아지고 고층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공이나 설계도 상당한 수준을 요하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도 모두 성장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PF 대출이 막혀서 중소건설사들의 주택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반대급부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손가락만 빨아야 했던 공공택지 분양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8 올림픽 전후로 엄청나게 건설되었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에 접어들었고 이중 대형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공공재건축을 포함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싹쓸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국내 주택시장에 한해서는 한동안 건설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시장도 외면할 수는 없을 거고요. 투자 경험상 한 섹터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지칠 대로 지칠수록 조정이 길면 길수록 상승폭도 길어집니다. 최근 해운업의 상승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코스피 건설업의 PBR 밴드는 약 1.2 정도입니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PBR 평균 수준은 0.5 정도고요. 제 가치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2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시점인데요. 한동안 그려왔듯이 월요일에 반짝 상승하고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